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관료와 업체들 사이에 유착이 드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죠. 그 뒤 철피아, 해피아, 원피아, 세피아 등 사회 중요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인 적폐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검찰 수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검찰이 새누리당의 조현용, 박상은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절에도 국내 최대 철도 궤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고요. 박 의원은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지요. 해운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박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일 겁니다. 두 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관계 커넥션 전모를 파헤치는 수사의 출발이 되길 바라면서 정치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체부 장관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김정독 교수로 내정이 됐는데 이분은 체육 분야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평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주변에, 이번에 교수도, 저도 교수지만, 교수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문체부 장관 된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는데, 결국 잘 모르는 분이 이제 지정은 됐지만, 너무나 뭐랄까요, 국민들을 쳐다보고 이제 문화체육부라는 것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 눈높이의 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너무나 혹독하게 당해서 그런가, 인사청문회 통과할 만한 훌륭한 분을 고르다 보니까, 예. 방금 우리 정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한 분야에 좀 편중됐거나, 좀 한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장관이 된 점,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아쉽죠. 인사청문회 문제인지 청와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휴가가 끝나자마자 박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네.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첫째는 일단은 지정이 내정이 되면 야당에서 혹은 언론에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황우려 내정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동업자 의식이라고 이제 국회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예. 근데 특히 이제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이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의 일부러 협조는 아니지만은 일부러 깎아내기는 없을 것 같아서 무난하게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특히 또 그 전 내정자인 사람이 좀 지나치게 독특했기 때문에, 예. 황우려 장관 내정자는 그냥 장관이
장관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별 문제가 보이지 않고 또 그런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 크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할까요? 물론 그래야죠. 예.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언제부턴가 국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 비판이라든가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색다른 평가를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많은 구상을 하셨겠죠. 경제에 올인한 건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대화가 좀 더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경제 살리기에 다시 한번 올인을 하면서 그 아쉬운 점은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게 바로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인이 밝히기 어려우면, 예. 사실 대통령이 이제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친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방부 장관한테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라고 지시 내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요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 아이들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될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들은 정말 애를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군대 생활마저도 엄청나게 과거와 틀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된다는 게 아니라 군대 가 있어도 신경을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국민을 안전하게 마음먹게 하려면 그런 사태가 하나라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북한하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각별하게 대통령이 챙겨서라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은 하지는 않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당연하죠.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예. 반드시 또 강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군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 젊은이들한테는 인생의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사건이 생겨서는 안 되죠.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여당의 재보선 압승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 최저치 이어가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아주 고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이 아주 견고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지지율에 상관없이 몇 프로 올라오면 뭐하고 내려가면 뭐합니까? 국민들하고 아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대화를 정말 너무나 좀 등한시한다 할 정도로 대통령 접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여기에서 국민들도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국민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고 이런 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시지 않았지만 휴가를 끝나고 나서 국민들과의 또 선거도 이겼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지지율 문제는 크게 아직까지는 대통령과 지지율은 크게 우리가 중요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다면은 이제 낮아지는 상태로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해주신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았을 때와 지지율이 최저치를 이어갔을 때 어떤 소통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높았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또 오랫동안 계속 유지한 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1년 지나면 바로 그냥 실증이 나고 한 게 우리 또 국민 아닙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으로서 어떤 평가를 좀 받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정책으로의 평가? 모든 대통령이 정책을 다 들이댔습니다. 한반, 4대 강이든,
수도권 뭐 이전이든 뭐 이런 수도 이전이든 이런 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없어요. 단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선거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됐고. 예. 국민들의 정책을 좀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지지율이 뭐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습니까? 낮으면 좋은 정책 이야기하면 되듯이. 근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 있대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상당히 좀 아마 국민들이 그게 좀 답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느냐, 무슨 정책을 펼치느냐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새누리당 지지율과의 관련성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730 보궐선거에 야당이 참패한 것은 야당이 잘못했던 야당이 좀 선거를 잘못 치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현재 김무성 대표가 당선된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눈여겨봤다고 생각해요. 예. 새누리당도 정말 살아있구나. 반대파도 대표를 뽑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누리당한테 큰 효과를 보고요. 뭐 이게 이제 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견제 세력이 여당 내에 생긴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따로 놓은 것 같지만은 이 당이 움직인 것을 대통령이 힘이 부족했던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관여 안 한 것은 그것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좋은 여당을 좀 얻고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야당에서 정말 사무치게 좀 쳐다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신지.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같이 동반하지 않고 있으면 따로 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현재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눈에는 새누리당도 살아있고 청와대도 새누리당이 견제하고 있구나, 비판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대목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과 같이 동반 상승 내지 동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근데 앞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도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경제 살리기 카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경제 살리기는요. 만약에 공약 갖고 정책 갖고 지지받는다면 그건 단기적이고 전시성 효과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경제는 대통령이 진실되게 함으로 해서 집권 말기 혹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정말 괜찮은 대통령이나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이 누가 경제에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뭔가 부동산 정책이니 무슨 4대 강이니 그래서 순간적으로 경기 부양을 높이려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단박에 또 쉬워지지는 않아요. 모든 각 나라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정말 경제 정책을 본인만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해야지만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제 민주화 부분도 이게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마치 경제 민주화를 하면은 경제가 망한다 식의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이 생긴 것 같아서 경제 부양에만 신경 쓴 것 같아서 상당히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진실되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당내 목소리 청취에 나섰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 또 비대위 구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당대회는 내년 초에 열자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또 비대위원장 누가 맡느냐도 주목되고 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나는 진짜 정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그전에도 많이 했던 것이고 또 박영선 예를 들어서 또 문재인 의원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을 당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진짜 야당을 심판했거든요. 야당이 미워선 게 아니라 진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야당이 나와라는 뜻이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 갖고도 안 되겠다라고 좀 심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진짜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안 되니까 다시 옛날 사람한테 돌아간다, 이런 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굉장히 위험하고 영원한 만년 야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맡은다면 예. 뭐 한 달 이내로 단기적으로 맡아야 되는 거고요. 예. 내년에 전당대회까지 갈 정도의 비상대책위원회라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 얼마나 깁니까? 예. 진짜 이 당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생각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비상대책적인 모임들이, 글쎄요, 다시 예를 들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는다면 이것은 민주당은 계획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한편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안 됩니다. 예. 물론 김부겸 의원은 훌륭하죠. 또 대구에 가서 본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출마하고 있는 모습들, 과거에 노무현 같은 모습들 다 좋습니다만, 예. 저도 야당이라는 것은 진짜 이 어느 한 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한 축입니다. 여당이 무너지면 집권할 당으로 가야 된다면은 정말로 자기 식구가 이번에 모든 사람 저는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외부 인사 중에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언제부터 야당이요? 자기들끼리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받는 게 자기들끼리만 하나 비판받고 자기들끼리만 한다 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야말로 이것이 안 되면 저걸 잡고 막 정말 그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특히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모셔서 이야기를 저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을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가는 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면은 이런 얘기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안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생긴다면 너무나 최저기 때문에 약간 오른다 뿐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를 받으려면 진짜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이번에 사실 양 대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러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러난 게 책임지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권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갖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또 내려놓고 생각하는 이 자세가 저는 필요한데, 안타까운 게 의석이 130석이다 보니까 130명, 전원이 아니겠지만 대부분 기득권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혁명적, 계획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쳐다보거든요, 일단은요. 예. 예.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재보선 이후로 미뤄왔던 당직 인선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선은 어떻게 될까요? 깜짝 인선 발표할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깜짝 인선보다도 기존에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군현, 김태환 의원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새누리당한테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또 당평직을 한다고 개파 안배식으로 가서는 곤란할 것 같고,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진짜 새누리당을 위한다면 국민들이 쳐다본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화려한 사람들을 좀 당 요직에 좀 배치하는 것이 여당답다. 그동안에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예.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답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냐면, 예. 화려한 사람들이 나서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떤 계파에 매몰돼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무슨 사무총장을 한다든가, 무슨 정책의장을 한다든가, 이러지 말아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제 차기 사무총장 자리인데, 그렇죠. 누구에게 앉힐까요? 이정현 의원에게는 또 어떤 역할을 맡길까,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이정현 의원이야 호남목도 원래 있었지만 어떤 최고 이원으로서는 가리라고 봐요. 또 그게 맞다고 보고. 예. 당의
어떤 그 대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년 뭐 김태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역발상으로 같은 계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슨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대중적인 사람을 안 치면 아마 김무성 대표도 큰 뜻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새누리당을 눈여겨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중적인 사람을 안 치면 좋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여당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한테는 국민들은 거의 정부에 준하는 아주 큰 조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뭐 사무총장, 정책의장,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 원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인물이 들어서고 친숙한 사람이 들어선 것을 사실 국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등용시켜야 되는데 역대 정당이 그렇게 못한 게 그런 사람은 자기하고 반대파가나 이러면 등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당 듣던 뭐냐면 진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집권당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화려한 사람들이 좀 국민들이 뭔가 좀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대표나 무슨 이렇게 맞는 것도 괜찮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